어떤 치료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분이 같은 경우에 이제 EAV 수치를 저기 보면 네. 그럼 제가 치료 전에 이제 검사를 이제 했죠. 이분도 다 빨갛네요. 그러니까 예. 이분도 증상이 전신적으로 좀 좋지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힘드셨겠죠. 그래서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하니까 이제 치료 후에 이제 수치도 일단은 좋아지긴 하셨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NDRK 저게 이제 뭐냐면 기능성 소화불량의 이제 어떤 그 척도를 측정을 하는 예. 건데 이제 그 우리 식약청에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어떤 척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각각의 증상의 점수들이 이제 네. 초록색으로 원래는 막대기가 되게 높게 있었잖아요. 예. 이제 치료를 하고 난 뒤에는 점수가 뚝뚝뚝 떨어져요. 오. 첫 번째 상복부 통증 8점에서 3점, 네. 뭐 8점에서 3점, 7점에서 예. 3점. 점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증상이 본인이 느끼기에 많이 좋아졌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사례는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또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 또 치료 이후의 관리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탕약을 통해서 호전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보다 이제 더 심하신 분들, 중증 같은 경우에는 탕약으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도 꼭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치료를 또 받게 됩니까? 우리가 굳어진 걸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치료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치료들의 이제 소적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소적 치료라는 건 이제 굳어진 패턴을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이 초음파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초음파의 진동을 이용해서 우리 환자분이 굳어진 패턴들을 이렇게 자극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이제 굳어진 패턴들이 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건 기능성이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기능성이 좋아지고 마찬가지 동반되어 증상도 이제 계속 효과를 보는 거죠. 실제 이제 화면을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면 이 초음파가 위, 장 전반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효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딱 퍼져나가는 화면이 보시죠. 그러면서 까맣게 표현되어 있던 그 독소들이 빠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증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능적인 문제도 이제 같이 개선이 되는 어떤 패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침 치료라는 것도 있는데 네. 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이제 같이 낸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굳어진 패턴이 기왕 있다라고 하면 굳어진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약액을 이렇게 그 포인트마다 주입을 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효과까지 침과 약의 효과를 같이 누린다. 네. 그 다음에 약뜸요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약의 효과와 뜸의 온열 작용을 같이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굳어진 것들을 푼다든지 위장의 기능성을 좋게 해주는 약을 증기로 쪄서 그 증기가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네. 우리가 따뜻한 온열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 따뜻한 증기가 위와 장에 저 빨갛게 표시된 대로 은근하게 이렇게 퍼지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까맣게 표시된 그 예를 돕기 위해서 저런 식의 표현을 해놨는데 까맣게 표시된 더러운 독소들, 좋지 않은 염증성 반응들이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제 네. 깨끗하게 이렇게 변하게 되고 저런 식의 변화를 있다는 건 이제 증상적으로 개선이 이제 많이 된다라는 어떤 표현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좋아지는 것들을 치료를 좋아지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분들이 이러한 치료법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이 됐는지 직접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64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그 신물이 올라오는 거 가슴이 쓰리고 그다음 뭐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차오르고 네. 그래 장염으로 잦은 설사를 하고 그다음에 혈변은 뭐 크게 크진 않았지만 약간은 이제 비치는 정도 감안색이 조금 있는 정도 검사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불면이 심하셨고 두통이나 어떤 눈 쪽에 통증도 있으셨던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EAV 수치를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뭐 딱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패턴들이 네. 일단 나오셨고 이제 진찰을 해보면 굳어진 패턴들이 또 조금 있는 분이셨어요, 실제. 저런 네. 적치들을 이제 풀어내는 탕약 처방이라든지 이제 아로마 온열 자극,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적 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아로마 온열이나 소적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면 너무 편해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하다가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코를 골고 주무시는 분도 네. 계세요.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약침이나 약등 같이 효과를 내는 치료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 수치가 일단 수치적으로도 치료 전에는 저렇게 빨갛게 나왔던 것들이 치료 후에는 이제 어떤 일반 정상인 분들 정도로 이렇게 나오셨고 네. 실제 너무 많이 이제 본인이 진짜 이제 살맛이 난다까지 이제 표현을 이제 하셨던 분이세요. 자, 이렇게 또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또 치료 시기, 치료 이후의 관리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명치 통증, 수면 장애까지 겪으신 분들이 치료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다행히 적치, 한약과 아로마 소적, 약침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자신이 뭔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 혹은 장 질환을 앓고 있을 때 단순히 이런 소화기 질환이 아니라 뭐 이런 증상들은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게 즉 적치병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MC 분도 한번 네. 뭐가 해당되는지 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체크해 보시고 네. 한번 더 같이 얘기를 좀 해보시죠. 일단 보면 첫 번째로는 명치 끝이 답답하고 네. 그 다음에 식물이나 음식물이나 역류가 잘 된다. 아니면 역류가 되는 기운이 있어요. 그 가스나 트림 같은 걸 올라온다 표현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잘 체하는 분들. 체하고 깝깝하고 답답한 어떤 증상, 근데 가슴까지 맥히는 증상이나 아니면 속이 메스꺼리고 울렁거린다, 멀미가 생긴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근데 가스가 잘 차서 빵빵하다. 그 다음에 항상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배꼽 위쪽에 윗배, 배꼽 아래 아랫배까지도 이제 더부룩한 네.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변이 안 나와서 계속 다니는 분도 있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 머리가 자주 아프고 특별히 뭐 나오는 건 없는데 계속 이제 어지럽다든지 머리가 맑지 않아서 집중도 안 되고 건망증도 어느 순간부터 속이 불편해지면서 같이 이제 생기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도 이제 얼굴색이 이제 뭐 변한다든지 까맣게나 이제 여러 가지 뷰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크서클은 이제 담의 대표적인 어떤 증상이세요. 눈가에 다크서클. 그 다음에 눈이 건조하든지 침침하든지 눈의 어떤 표현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 입냄새가 심한 분들도 있어요. 위도 관략근이 이제 열리게 돼서 이제 가스 냄새가 올라오니 당연히 이제 냄새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독소가 온몸에 쌓여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목이나 어깨 쪽으로 담이 걸린다 표현을 네. 하죠. 그 담이 바로 이 담입니다. 그 독소가 끼니까 어깨가 뒷목이 잘 뭉치는 분들이나 이 담의 성질이 돌아다니는 성질이 있으니 등이나 옆구리나 온몸에 다 아프다라는 표현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나 방광에도 담이라는 독소, 그러니까 아까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표현을 네네.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냉이나 염증들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드리면 10개 이상 항목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적극 치료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사이에 이제 어떤 그 항목들이 체크가 되시는 분들도 한번 어떤 진찰이 좀 필요하다 수준으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5개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가 또 2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이제 또 식습관이 요즘 좋지가 않잖아요. 예. 그럼 또 악화될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유심하게 이제 뭐 관찰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10개가 나왔는데 뭐 5개 미만이라면 앞으로도 주의를 하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5개 이상이시라면 아무래도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개 이상이라면 저처럼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대상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이러한 위장 식도 질환을 우리가 뭐 치료법도 정말 이렇게 좋게 나와 있지만 평소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린 예방법은 40번 이상 씹기를 말씀을 드려요. 침이랑 잘 섞이셔야 돼요. 침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이제 균이랑 독소를 1차적으로 다 죽여버려요. 잘 씹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밥 드시기. 된밥이 나빠요. 내려가다가 위장 입구를 자극하게 되고 자극 때문에 경련 생기고 굳어지고 통증 생기고 좋지가 않아요. 40번 씹고
진밥 드시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시고 당연히 이제 좋지 않은 그 음식 재료들은 뭐 위에 지장에 자극이 되니까 인스턴트나 밀가루 같이 독소가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분들 그런 그 것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 독소가 생기지가 않고 위나 장이나 식도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셨다가 평소에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한 위와 장과 식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만성위 식도 장질환의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신 한방내과 전문의 최규호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